그럼 두 번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요 맨 위에 제가 지금 마우스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룰러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룰러,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참고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부터 알려줄게요. 제 지금 마우스 보이나요?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거. 요 스크롤을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화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오른쪽 화면 아래입니다. 요 스크롤을 잡아당기면 화면이 이렇게 수평으로 확대 축소가 돼요. 자, 좀 아까랑 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참고로 위아래로 확대 축소하는 거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뭐 나중에 설정하면 되지만 화면 좌우로 확대 축소하는 단축키는 영어로 A, B, C, D, E, F, G 할 때 그 G 그리고 H입니다. 영어 G를 계속 눌러볼게요. G. 자, 이렇게 축소가 되고 H로 눌러볼게요. 확대가 되죠. 아까처럼 확대가 됐죠. 자, 여기 설명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요 깃발 아래 가렸지만 맨 앞엔 숫자 1이 써 있을 겁니다. 요 큰 숫자 있죠? 요 작은 숫자들 말고 좀 볼드체로 두껍게 돼 있는, 굵게 돼 있는 글자, 요게 마디를 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디, 세 번, 음악은 시간에 따라 흐르니까요. 그러니까 수평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표시하는 게 바로 이 룰러 라인이에요. 이 룰러 라인. 그때 뭐 얘기했었죠? 플레이 스타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다섯 번째 마디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점이는 뭘까요? 이거는 두 번째 마디의 첫 번째 박자째, 두 번째 마디의 두 번째 박자째. 점 2는 그겁니다. 두 번째 마디 2.3이라는 건 두 번째 마디의 세 번째 박자째, 두 번째 마디의 네 번째 박자째. 아, 이 숫자가 그냥 보기 더 어려우면 그냥 뭐 꼭 의미하는 걸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4분의 4박자죠. 두 번째 마디는 4분음표가 4개가 되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박자입니다. 그럼 한 박자가 지금은 4칸으로 나눠져 있네요. 이게 뭐겠어요? 16분음표란 얘기죠. 두 번째 마디의 첫 번째 16분음표, 두 번째 16분음표, 세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의 첫 번째 박자의 첫 번째 16분음표 위치, 두 번째 16분음표, 세 번째 16분음표, 네 번째 16분음표, 뭐 이러겠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수직적인 어떤 위치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요. 자,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음정이 되겠죠. 음의 높낮이. 여러분들이 악기 소리가 제대로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 건반을 누르면 건반 자체를 클릭해보면 소리가 날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기 음정에 대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여기 그림자가 따라오죠. 그래서 어느 음정을 찍고 있는지 그게 좀 편합니다. 참고로 큐베이스에서는, 큐베이스가 아니라 컴퓨터 음악에서는 마찬가지야. 다 C3가 가운데 도입니다. C3가 가운데 도가 뭐죠? 피아노로 따지면 열쇠 구멍 있는 위치, 여러분들 정 가운데 앉아있는 위치에 있는 도가 가운데 도예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가운데 도는 C4 아니야? 뭐 C4라고 표기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 뭐 화성학책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렇게 C1, C2, C3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뭐 large C1, C2, 뭐 small C1, C2 뭐 이렇게 나가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운데도를 C3인지 뭐 세 번째 옥타브의 C음, 네 번째 옥타브의 C음 뭐 이렇게 어떤 걸로 알고 있든 간에 컴퓨터 음악에선 여하튼 가운데도가 C3라는 거. 가운데도가 어디죠? 앞으로 말했을 때 여기죠. 자, 여기로 말하면 높은 음자리표가 있죠. 제가 지금은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하는 여기가 가운데 도예요. 요음이 되겠네요. 요음. 네, 요게 가운데 도의 위치. 요게 C3라는 걸 꼭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요게 C3가 가운데 도라는 거. 그리고 시간적 위치.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단축키는 다시 얘기하지만 영어 G하고 H. 제가 G를 눌러서 축소한 거고요. H를 다시 누르면 확대되고 이러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플롯이라는 이제 악상을 입력을 하는데, 플롯이라는 악보를 한번 다시 볼까요? 플롯이라는 악보를 다시 보면 첫 마디 두 마디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떤 학생 질문을 하겠죠. 쉼표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요? 쉼표는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음에 배울 피날레라는 소프트웨어는 악보를 그리는 소프트웨어예요. 악보에서는 쉼표를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죠. 근데 큐베이스는 악보를 그리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실제 연주자가 연주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연주되는 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쉼표, 실제 연주자라면 연주 어떡하죠?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실제 소리 나는 부분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마디부터 쏠쏠랄라가 악상이 등장합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 해줘야 될 개념이 있어요. 이래서 첫 시간이 가장 복잡하다고 그랬죠. 별게 아닌데도. 자, 제일 문제 우리가 이제 여기 룰러 라인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마우스를 지금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여기 스냅 버튼이에요. 스냅 온 오프라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꺼진 거고, 이렇게 마치 불 들어온 것처럼 켜져 있으면 이게 온이 된 겁니다. 온 오프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스냅 버튼이라는 걸 항상 켜두세요. 반드시. 이 스냅 버튼은 무엇이냐? 자동 정렬 기능을 온 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자동 정렬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좀 이따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가상의 정렬선이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 한 칸 띄고 여기 요 칸으로 넘어와 볼까요? 퀀타이즈 프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화살표 누를 필요 없이 그냥 가운데를 눌러도 됩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죠. 자동 정렬 기능을 온 했습니다. 자동 정렬 기능을 온 할 텐데 몇 분음표 간격으로 자동 정렬을 시킬래? 그게 여기서 설정하는 거예요. 이 퀀타이즈 프리셋이라는 곳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너 몇 분음표 간격으로 이걸 보면 이해가 가요. 자, 여기 클릭을 해보죠. 앞에 있는 1은 볼 필요 없어요. 뒤에 있는 것만 보면 돼요. 이거는 1 나누기 1은 5음표예요. 5음표. 이거는 2분음표. 이거는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32분, 64분음표, 128분음표. 이 트리플렛은 뭐죠? 세리따는표를 말하는 거예요. 뭐 4분음표로 이루어진 트리플렛. 길이로는 2박자 길이죠. 이거 나중에 이해 못하는 사람들 수업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망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이제 음악 가장 기초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다. 악전. 자, 여튼 8분음표로 이루어진 트리플렛, 세리따는표는 4분음표의 길이를 갖는 거겠죠. 이건 나티드는 점음표예요. 뭐 점2분음표, 점4분음표, 점8분음표 등등. 자, 몇 분음표? 자, 제가 지금 16분음표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직선이, 가상의 수직선이 16분음표로 되어 있어요. 이걸 4분음표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자, 4분음표 간격으로 이렇게 수직선이 바뀌어버렸죠. 8분음표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8분음표 간격으로 수직선이 생겼어요. 자, 제가 아직은 입력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는데 막 찍어볼게요. 아무거나 막 클릭해봅니다. 자, 아무렇게나 막 눌러도 8분음표 간격대로만 찍혀요. 왜? 자동 정렬 기능을 8분음표 간격으로 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올가미를 씌워보고, 이건 지금 이해 못해도 돼요. 입력하는 방법은 설명 안 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간격으로 찍히는지만 보세요. 자, 4분음표로 바꿔봐요. 제가 아무 위치에서는 막 클릭을 해도 4분음표 간격대로만 찍힙니다. 무조건. 자, 분명히 여기 마우스 위치를 잘 봐요. 제가 정확히 이 위치가 아니죠, 지금? 이 위치도 아니고 요게 애매한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를 클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갖다 붙었죠. 자동 정렬 기능이 켜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4분음표 간격으로 자동 정렬 기능을 켜놓으면 무조건 4분음표 간격으로만 입력이 됩니다. 16분음표로 해놓으면 16분음표 간격대로가 입력이 되고, 한번 그냥 재미삼아 이거 해볼까요? 8분음표로 이루어진 트리플릿. 자,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이죠. 근데 한 박자가 세 칸으로 나눠졌죠. 자, 8분음표 모양으로 이루어진 세리따는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리따는표 간격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원래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 정렬 기능을 온 하라는 거는 뭐 이해를 했을 테고요. 이 간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이해하겠죠. 그러면 과연 몇 분음표로 설정하는 게 좋으냐? 그건 악보마다 다르죠. 악상마다. 자, 우리 플룻이라는 악보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 지금 이런 걸 안 할 거야, 아직. 맨 위에 요것만 보겠습니다. 솔솔랄라 솔솔미, 여기까지만 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4분음표가 등장하고 2분음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항상 자동 정렬 기능 단위를 선택할 때는 뭘로 해야 되죠? 가장 작은 단위로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게 4분음표와 2분음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4분음표 간격으로 해상도를 둬야 됩니다. 왜? 2분음표 간격으로 해상도를 둬버리면 2분음표 간격으로만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4분음표 위치를 못 찍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4분음표 간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동 정렬 이거 기능의 단위를 설정하는 거는 자신이 입력할 악상의 가장 작은 음표 단위대로 해놓으면 돼요. 16분음표가 가장 작다? 그럼 16분음표를 해두면 돼요. 자, 지금 일단 여기만 찍을 거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 정렬 기능 ON 했고 4분음표로 되기로 해놨어요. 자, 음정은 어디죠? 다시 볼까요? 요 가운데 도가 C3라고 그랬죠. 그럼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도는 뭐죠? C4죠. C4에 해당하는 거 도레미파솔, 그러니까 네 번째 옥타브에 해당하는 이거는 솔음이죠. G음. 얘는 G4가 되는 겁니다. G4, G4, A4, A4, G4, G4, E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마우스가 요 위치가 돼야 되겠죠. 요 위치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마디 쉽니다. 두 번째 마디 쉽니다. 세 번째 마디에 찍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게 그냥 가장 핵심입니다. 입력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여기 툴바에 원래 개념은 드로우 버튼으로 사용해서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할 때는 화살표 버튼, 셀렉션 버튼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죠. 저는 이 드로우 버튼을 사용을 안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화살표 버튼이잖아요. 셀렉션 버튼. 어떻게 해야 되죠? 왼손 Alt 키를 눌러 볼게요. 하나, 둘, 셋. 왼손 Alt 키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연필 모양, 쓰기 버튼 모양, 드로우 버튼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도레미파솔. 자, 지금 Al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왼쪽 클릭. 솔이 여기 표시됐죠? 찍혔네요. 그리고 찍혔네요. 그리고 자, 일부러 잘못 찍겠습니다. 잘못 찍었어요. 라를 찍어야 되는데 라샵을 찍어버렸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Alt 키를 왼손에서 누르고 있던 걸 손에서 띱니다. 왼손 누르고 있던 Alt 키를 띄었어요. 그럼 원래대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자, 이걸 잡아 당깁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돼요. 클릭을 해갖고 아래로 잡아 당기면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요것만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또 라를 찍어야 되죠. 일부러 또 잘못 찍어볼게요. 아이고, 이번엔 또 G샵을 찍어버렸네요. 그럼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잘못 찍었네. 이거 지우고 다시 해야지. 그래서 지울 때는 어떡하죠? 지금 선택 버튼이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올가미가 씌워집니다. 물론 그냥 그 자체를 클릭해도 돼요.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올가미 씌우지, 하나만 선택한다고 그러면 그냥 클릭해도 돼요. 델리트 키보드 좌판에 있는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여기도 지우개 버튼이 있는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저는 여기 있는 버튼 하나도 안 써요. 그냥 다 이 안에서 해결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보내니까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A를 찍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찍었으면 어때요? 그냥 다시 왼손에서 Alt키 손에서 띄고 올려주면 그만이죠. 자, 그 다음에 솔솔라라 솔솔미죠. 그러면 솔솔미. 자, 문제는, 자, 이제 손을 띄웠습니다. 미는 4분음표가 아니라 2분음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분음표로 찍혔네요. 자, 이게 왜 이런 건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여기 이 창이 지금 안 떴군요. 자, 원래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자동 정렬 기능이 이렇게 있었고, 몇 분음표 간격으로 정렬할래? 여기 있었죠. 지금 필요한 창이 하나 있는데 안 떴네요. 요 툴바에서 보고 싶은데 숨어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요 툴바에서 오른 클릭을 해볼게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랭스 퀀타이즈예요. 랭스 퀀타이즈. 자, 랭스 퀀타이즈라는 창을 눌렀더니, 요걸 눌렀더니 여기 바로 옆에 생겨버렸네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요건 뭐냐면요, 사실은 기본값으로 두면 돼요. 이걸 안 열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전 열었어요. 이 랭스 퀀타이즈는 뭐냐면, 자, 4분음표 간격으로, 제가 여기서 4분음표 간격으로 자동 정렬해 놨으면 무조건 4분음표 간격으로 찍히죠. 자, 간격은 그렇게 찍힐 텐데 길이는 어떡할래? 그게 여기에요. 랭스 퀀타이즈. 여기서 만약에 제가 8분음표라고 해놨으면 4분음표 간격으로 찍더라도 길이는 무조건 8분음표로 찍히는 거예요. 다 지워버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걸 16분음표로 해놨으면 간격은 4분음표대로 찍히더라도 아무리 제가 여기 가운데를 누르려고 해도
이런 데를 눌러도 무조건 4분의 표 간격대로만 딱딱 찍혀요. 아무렇게나 막 눌러도. 자, 다시 이거는 지금 잘못 찍힌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맨 위에 기본값이 컨테이지 링크예요. 컨테이지 링크로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컨테이지 링크는 뭐냐면 당신이 여기서 4분음표를 해놨으면 길이도 4분음표가 되도록, 당신이 여기서 16분음표 간격으로 찍히도록 해놨으면 길이도 16분음표가 되도록 자동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럼 굳이 이걸 열 필요도 없었죠. 여러분 설명 때문에 열었지. 자, 지금은 4분음표 간격으로 찍히도록, 제가 4분음표 간격으로 찍히도록 돼 있고 길이도 그냥 4분음표가 찍힌 겁니다. 자, 그럼 2분음표가 되게 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칠 겁니다. 자, 마우스를, 이 음표가 찍혀 있죠. 마우스를 왼쪽에 가장자리에다 두면 양옆 화살표 모양이 생기죠. 마우스를 오른쪽 가장자리에 생기면 양옆 화살표 모양이 생기죠. 이걸 왼쪽 클릭하고 잡아 당겨보죠. 그럼 길이를 늘릴 수가 있어요. 너무 늘렸죠. 저는 지금 2분음표 간격이 돼야 되니까 4분음표 2개 칸 길이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줄이면 돼요. 물론 시작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가 4분음표를 찍었더라도 찍은 다음에 이 길이를 이렇게 찍 잡아당겨서 늘려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을 소개시켜줄게요. 지워볼게요. 지우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택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무의식 중에 이 단축키를 눌러버렸지만 방금 전으로 되돌아가는 기능, 뭐라 그랬죠?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이건 이 소프트웨어 말고 다른 것도 다 똑같으니까요. 자, 이번 한번 쏠쏠라라 쏠쏠 밑에 미만 다시 찍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우스를 입력할 때 길이까지 같이 입력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Alt키, 이제 왼손은 Alt키를 누르고 있죠? 왼손은 Alt키를 누르고 있어서 이제 쓰기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왼쪽 클릭을 하고 손가락을 띄면 이렇게 그냥 손가락을 딱 띄워버리면, 클릭하자마자 손가락을 띄면 4분음표 길이의 음이 찍히죠. 자, 언두를 다시 해볼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번에 클릭을 하고 손가락을 놓지 않습니다. 마우스에서. 자,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옆으로 쭉 당깁니다. 그리고 손을 띱니다. 자, 어떻게 됐죠? 입력하는 순간 길이까지 쭉 잡아당겨 갖고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언두를 해볼게요. 미를 찍고 길이를 이렇게 늘리지 말고 그냥 애초에 미를 찍을 때, 자, 클릭을 하고 아직 손은 안 떼었어요. 오른손도 마우스를 옆으로 찍 드래곤드롭으로 당겨서 손가락을 놓으면, 클릭해서 손을 놓으면 이렇게 입력할 때 길이까지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요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찍은 걸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플레이 되는 위치는 여기 송 포지션 라인부터 위치가 되죠. 이 송 포지션 라인 위치를 옮기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런데 아무리 눌러봐야 소용없어요. 요 룰러 라인, 자 있는 부분을 클릭해야 되죠. 요걸 이렇게 클릭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들어볼까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되겠죠. 스페이스바 눌러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연주가 됐죠. 스페이스바 자리로 스타트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입력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튼 오늘 진도상으로는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뭐 기타 그 외에 수정하고 뭐 자잘하게 하는 방법들은 우리 실제 수업 시간에 만나서 하도록 하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지금 오늘 3주차에서 설명한 부분이 가장 복잡할 겁니다. 뭐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도 안 복잡한데, 왜? 큐베이스에서 중요한 모든 작업해야 될 기본 개념들이 오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오늘 처음 다 습득해야 되는 여러분으로서는 이게 새로우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렵게 느껴졌다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복습을 안 해봐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서 한 명씩 설명 다시 해주고 복습 한번 해보면 이제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언제 이런 거 갖고 고민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악상을 다 입력해 나가는 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합주하듯이 막 소리가 들려지기도 하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로 그냥 너무 이제 칼처럼 입력을 해놔갖고 좀 너무 인간적이지 않게 소리가 들리겠지만 인간적인 연주처럼 표현하는 것까지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이 확 달라져요.
다시 얘기하지만 한번 그때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컴퓨터 음악으로 하면 기계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컴퓨터는 그냥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음악 작업을 했는데 기계적인 결과가 났다? 그럼 그 입력한 사람이 기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입력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건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음악적으로 듣기 좋게 프로그래밍을 하느냐는 그게 나의 음악성이고, 그 사람의 입력한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실제 사람이 연주한, 때로는 실제 사람이 연주한 것보다 더 좋은, 왜? 그 필 자체를 우리가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 칼박으로 입력해두고 너무 일률적인 강약으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기계적인 연주가 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아직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죠. 그런 것까지도 다 하게 되면, 우리가 숨결을 불어넣게 되면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음악적인 연주가 될지는 우리한테 달리는 겁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루게 될 거고요. 여기 그 두 번째 시간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 겁니다.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복습을 못 해본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에 해보면 됩니다. 실제 만나서 하도록 하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여기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궁금한 점들, 어차피 우리 수업이 50분이 이루어져야 그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건 거죠. 근데 이 동영상 수업들은 보통 뭐 짧게는 15분, 뭐 길게는 뭐 30몇 분, 뭐 찍으시는 분, 그리고 뭐 매 주차마다 또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나머지를 우리가 보람있게 사용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뭐 이해 안 가는 부분들 같은 걸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것만 읽지 말고요, 남이 한 것도 읽어보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해서 알게 되는 그게 될 겁니다. 그것도 또 공부 배우는 건 거죠. 수업 시간에 마치 내가 질문 꼭 안 하더라도 다른 학생이 질문하더라도 그거 덕분에 새로운 걸 알게 됐으면 또 알게 되는 건 거니까요. 그것도 배우는 건 거니까요. 여튼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을 보람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음 주에는 진짜로 만나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